아이 진짜 제가 요 얘기 한번 하시죠. 김경화 기자라고 이제 조선일보 이 양반하고 방송도 많이 했었는데, 청와대와 여권이 노무현 정권이 만든 2005년 발표문은 읽어는 봤냐? 제목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김경화 기자가 잘 썼어. 기자 수첩에서 노무현 정권이 만든 2005년 발표문은 읽어는 봤냐? 이러면서 썼습니다. 아주 냉철하게 썼더구만요. 왜냐하면 이제 노정부 때 민간 공동위에서 결론 냈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쪽에 저도 여기서 얘기했는데, 그런 조선일보의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청와대에서 공격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반박을 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05년 민간 공동위 발표문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가짜 뉴스라고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기 발표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여기 민간 공동위에 이해찬 씨도 거기 들어가 있었고 문재인 씨도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 위에. 그게 공동 발표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때. 그래놓고 지금 딴소리에 그 중에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 한 사람은 여당의 대표가 됐어요. 핵심이 돼놓고 왜 딴소리에 2005년에 그건 또 노무현 정부 때 아니야. 그래서 그때는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2005년 민간 공동위 논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지만 19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는 어렵다. 일일이 다 개인은 어떻게 했느냐.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이제 기사에서 설명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05년에 민간 공동위를 해서 작업을 해서 1인당 2천만 원을 65년에 개인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1인당 2천만 원씩 줬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그게 인정돼서 끝났으니까 좀 미비하니까 우리 국가가 주자. 그래서 결론 내린 거야. 그때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시비를 걸고 그걸 갖다가 그때 결론 내린 거 아니냐고 쓴 기사를 가짜 뉴스라고 왜 그러느냐? 청와대가 읽어는 봤냐? 읽지도 않고 왜 가짜로 몰아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민간 공동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예요. 이렇게 써 있대요.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 살인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 등 3가지 사안이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적시됐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의 강제동원 피해 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포괄적으로 여기에 다 자세히는 안 돼 있지만 좀 미흡하지만 포괄적으로 돼 있다고 봐야 할 거다. 이렇게 그때 결론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뒤로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해석이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5년에 이해찬 총리 한국 민간 공동위원장 지낸 양반이 양상승 법무법인 화우 고문이랬는데, 이분도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청구권 협정에 배상 문제가 반영될수록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거는 이견이나 논쟁은 별로 없었다. 이견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논쟁도 없었고 결론으로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위원회에서. 그리고 한일관계 전문가인 박철희 교수도, 서울대 교수도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는 건 이 의견이 아니라 팩트다. 그러니까 의견이 아니라 팩트래요. 그러니까 해결됐다는 얘기야. 그냥 팩트 땅땅땅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문재인 씨도 거기 들어가 있고 이해찬 씨도 거기 들어가 있었다면서 당신들이 다 주장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뒤집으면. 아, 진짜. 이거 조목조목 반박을 했더라고요. 김경아 기자가. 예, 노무현 정부의 결단이 그때 문재인 정부보다는 훨씬 낫네. 그래도 보니까. 그때 그렇게 결단해서 협정 체결 40년 만에 국가가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하고 명예회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만약에 강제징용 문제가 청구권 협정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봤다면 피해자 구제에 국가 예산을 쓸 게 아니라 일본과 더 싸웠어야 했다 이런 얘기죠. 맞지? 그러니까 한일 협정으로 끝났다고 봤기 때문에 미흡한 거는 한국 정부에서 그 개인들한테 보상을 해준 거다 이 얘기죠. 만약에 한일 협정이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봤으면 우리나라에서 개인들한테 보상해 줄 게 아니라 여기하고 더 싸워서 일본에서 더 뜯어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건 이제 일단락 됐으니까 미흡한 거는. 참. 근데 이게 좌파의 특징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늘 이 내로남불 우리가 하잖아요. 그게 좌파들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DNA에 있는 것 같아. 거짓말. 그러니까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 말 바꾸기, 그 다음에 우기기, 협정 파괴, 또 떼쓰기. 이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일성이 얘네들 하는 게 맨날 그러잖아요. 뭐 합의해놓고 우겨서 엎어버리잖아요. 종이 쪽지 만들고. 그래놓고서 왜 그거 파기했냐 그러면 야만한 뭐 꼬투리 하나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놓고서 막 왁지지고 그러고 이게 뿌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쪽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 뜨거워서라도 나는 이거 한 입으로 그것도 어느 정도 한 입으로 두 말해야지.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으면서 문재인, 이해찬 그래서 결론 다 내는 걸 그것도 2005년이 뭐냐 14년이구나. 14년 만에 이걸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냐. 나 뜨거워서라도 그렇게 행동 못하겠다. 그 위원회 안 들어가 있으면 또 그때 말리나 뭐 어디 정치 프로에 논평이나 하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요. 다 이러면 또 그래도 안 되지만 그건 또 이해가 가. 그 위원회에서 땅땅땅 결론 내리는 그 멤버였는데 어떻게 그걸 뒤집어. 어이 참나.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게 놀랄 일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그 이중적인 태도, 그다음에 말 바꾸기, 뒤집기 이런 거 이제 뭐 놀랄 이때네 이때. 문재인 씨 젊었네 이때 그 멤버들이에요. 여기 이해찬 씨도 젊었네 2005년대는. 이렇게 웃으면서 다 결론 내놓고, 이 멤버들이잖아요. 이거 사진 또 가짜라고 우길래나? 이것도 합성했다고? 여기 들어가 있었잖아. 결론 다 내놓고 왜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 이제 이혼 소송 할 때도 보면은 본적이 다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혼 소송 할 때 보면 이제 그 남자나 여자나 이제 안 맞아서 이혼한 거 아니에요. 사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끝날 때 이 본색이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그 본색이라는 그 DNA 인간성이.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못 살겠어 너고 그렇게 하면서 서성하다 뭐 이렇게다가 야 어떡하지. 그래서 야 그래 재산 퉁치든지 반치든지 아니면 그래 네가 3분의 1 가져와 2 가져와 내가 3분의 1 가질게 이런 데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지 이 아싸라게 끝나는 부부가 있고 이거를 이혼 소송을 한 10년 이렇게 가는 아주 질기게 이것 가지고 헐구나 뭐죠
해서 끝나면 또 요거 가지고 걸고 넘어지죠. 또 소송해서 아주 진이 빠지게 만들고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끝났어요. 이혼 소송에서. 자, 어떻게 위자료 뭐 5천만 원, 뭐 아니면 뭐 얼마. 그러니까 양육권 어떻게 끝났어. 딱 끝났는데 몇 년 있다가 그때 그 소송은 그렇게 됐는데 내가 지금 재혼을 했는데 재혼 잘못했어. 내가 지금 정신적 피해가 지금 너 첫 번째 이혼 니 때부터 내가 잘못돼가지고 재혼도 잘못됐잖아. 아주 너 때문에 내가 일을 갈아 지금도. 그때 피해 보상이 위자료가 적었어. 그 다음에도 내가 계속 고통받았거든. 야 위자료 더 내. 이러고 또 지랄을 해요. 또 걸고 넘어지고. 그럼 그 개인도 그 어떻겠습니까? 아주 그 이갈리지 않아요? 하물며 개인도 그런 사람은 아우 저 사람 야야야 상대하지 마라. 이거 나중에 계약서 써봐야 야 이거 계약서 쓸 때하고 끝날 때 또 다르다. 계약서 써놓고 합의해놓고 또 오리발 내민다. 개인도 그런데 국가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존경받는 나라가 됐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진짜 엄청난 나라가 되는데 이게 부풀려지니까요. 아, 외국 친구들이 얘기해요. 야, 이게 사실이냐? 뭐가 사실이야? 아, 니네 그 전에 다 합의했다며. 근데 니네 또 왜 그러냐? 설명하기도 쪽팔려. 합의했다며 니네. 이게 이제 보도가 막 되니까 외국에서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일단 협정을 맺어놓고 뒤에서 딴소리 하는 건 일단 외국 사람들은 계약에 의해서 살아가요. 다 계약, 법도 계약법이야. 계약의 모든 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계약을 해놓고 협정으로 끝내놓고 또 우기는 거는 외국 사람들 눈에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좀 약간 그건 좀 이게 좀 더티하다고 그럴까 이렇게 좀 아싸라지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망신을 주냐고. 당신들이 뭔데. 그래서 하여튼 요 기사를 한번 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참. 아유 진짜 그러니까 아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좀 충분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이고 항상 우리 초대손님 금방 나오실 거예요. 초대손님하고만 떠들고 여러분들하고 이 소통을 쌍방향이 안 돼서요. 네. 우파세네게님 인제 들어오셨구나. 아, 네. 네. 장군 테일러님 합의했으면 끝난 거지 참. 강만길님 뭔가 박근혜 중대 발표한답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어디서 정보를 아셨나? 한번 알아봐 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를 또 말씀하실래나요? 지켜보고요. DC 배님 한국만 병신되고 후손들까지 쪽팔린 민족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N 그날님 깡패 정권 무능 정권 전수정님 국제망신 이희라님은 뭐 한기관 화이팅 했는데요. 수선아님 제발 하야해라.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예. 장군 테일러님 국제망신이라고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딱 정확한 말입니다. 예. 예. 시그마님 우파가 멍청해서 망한 김무선, 황교안, 홍준표 망친 놈들 이렇게 써주시네요.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만 또 우리 하여튼 우파가 단합해서 문재인 정부 끌어내려야 돼요. 총선에서 이겨야 되고요. 이런 시각도 뭐 일부는 제가 인정합니다만 늑대 가장님 벤치에 뭘 같이 실어 보냈을까요? 그러니까요. 유튜브 문선님, 예. 문재인이 위안부 합의를 일본 의사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깨뜨리고서 일본이 그 후로 계속 대화하자고 요청했는데 그것도 개무시해놓고, 그러니까요. 100년 전 과거사 가지고 반일 감정 조장하며 국민 선동하더니 일본이 이렇게 나오니까 대책도 없이 대기업 총수들 불러서 대책 마련하고 하라고 지랄하고, 이제는 조국이가 국민들한테 애국이냐 이적이냐 협박하고, 양정철인가 누군가 그랬잖아. 금모으기에, 그 누구지? 통상교섭 1차장 김현종이 금모으기, 양정철이도 금모으기 이런 얘기 했는데, 미쳤어? 금을 왜 내? 당신들이나 금 내. 그리고 유시민이가 그랬지, 일본 이번에 이런 거 문재인 비판하는 사람들, 동경이 그렇게 좋으면 동경에 가서 살라고. 그럼 맨날 북한에 딸랑딸랑 대고 친북 성향을 보인 사람들, 그럼 북한에 평양에 가서 살아야지. 그래, 평양에 가서 살고, 당신도 평양에 가서 살면 우리도 동경 가서 살게. 돈이 없지만, 동경 가서 살면 돈 많이 들지만. 이 얘기 해봤고요. 그러니까 일본 지금 심각해요. 일본 경제산업상 간부가 문 정권이 계속되는 한 규제도 계속된다. 그리고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사 초치했어요. 지금 일본에서는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합의하자고 시그널을 보내도 그 회담 깨버리니까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심각한데요. 대놓고 문정권 계속되는 한 규제도 계속된다. 이제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거죠. 문정권이 바뀌어야 합의한다는 얘기죠. 그럼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바꾸는 게 상책일 것 같은데,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한 수출 규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일본 산업성의 간부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 관리보다 전 징용공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수십 배 끔찍한 행위다. 일본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일본 사람들 특징으로 봐서 준비를 많이 해놨을 거예요. 이 반격에 대한 제2, 제3의 공격이 무서운데, 제가 엊그저께 뽕평에서도 얘기했지만 해결책은 똥 싼 사람이 치워야 되잖아요. 문재인 씨가 당장 일본에 날아가서, 특사는 본인이 똥 싸놓고 당장 날아가서 내가 좀 과했다, 일본 국민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거 한미일 관계 돈독히 하고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죄송하고, 아베 수상하게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아베 만나서 사과하고 이거 풉시다. 그러면서도 따끔한 얘기해야 돼. 내가 이렇게 사과했는데도 만약에 이렇게 감정 문제로 가면 한국 국민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좋을 게 뭐냐? 양국의 국익에. 이때 국익 얘기해. 조국 어디 갔어? 이때 국익을 얘기해 좀. 국익을 위해서, 일본의 국익,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제가 사과하고 양보할 테니 아베 당신도 한 발 물러나셔. 대승적 차원에서 한미일 동맹, 여기서 다시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여기서 다시 우리 한미일 동맹 굳건히 합시다. 일단 내가 경솔했어. 이렇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그리고 저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아이고 하도 열받네 이게.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요, 문재인 만나야 소용없습니다. 이번에 만나서 저녁 먹자는 거 뿌리치고 온 건 그건 뭐 잘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해결된 게 없잖아요. 만나야 소용없어요. 사진 찍어봐야 소용없고 빨리 일본에 가셔야 돼. 일본에 가서 아베 만나서 내가 제1야당의 대표요. 내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 내가 차기 대권주자
1위, 2위 하는 사람이다. 나를 따르는 한국 국민들이 많다. 문재인 얘기만 듣고 그렇게 당신들이 옹졸하게 나가면 안 된다. 문재인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반영하는 거 아니다. 일부 그런 세력도 있는데 우리 세력이 더 많다. 우리 쪽 우파, 나라를 사랑하는 한인 관계를 중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지금 직접 들어봐라. 여론조사 해보면 알 거 아니냐. 내 말을 믿고 이거 대승적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 이거 풀어라. 그러면은 정권 바뀌면은 한일 관계 더 돈독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걸로 양쪽에서 서로 보복 원수 되다 보면 정권이 바뀌어도 회복하기 힘들다. 그러니 이쯤 했으면 문재인 정권한테 당신들 의사표현할 건 다 했다고 본다. 그럼 저쪽도 좀 정신 차릴 테니 먼저 아베 당신이 좀 통 큰 자세로 양보해 주기 바란다. 수출 규제 풀어달라.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답이 나오지 않겠냐. 문재인은 내가 가서 잘 설득하겠다. 아, 이렇게 황교안 대표 빨리 지금 아베 만나야 돼요. 문재인 만날 필요 없어. 거기 100번 만나야 소용없다니까. 거기 벽장어야. 여기 딱 맞고 하고 가는 사람이야. 거긴 만날 필요도 없어요. 거기 안 돼. 거기는 이제 되질 않아요. 지금 밑에 그냥 조국 이런 양정철 이런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안 돼. 거기는. 그렇게 대승적 차원에서 황교안 대표 빨리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일본 먼저 출장 가고 미국도 출장 가서 트럼프 만나서 아까 그런 비슷한 얘기, 한미일 동맹 얘기하면서 나를 따르는 국민들도 많다. 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많다. 한국당의 입장은 이거다. 우리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 일본의 국익, 이걸 위해서 가자. 한번 봐주어라. 사람이 이보 전진하기 위해서 일보 후퇴할 땐 후퇴해야지. 자존심만 맨날 세우면 되겠어요? 큰일 났네. 정권이 계속되는 한 보복이 계속될 거라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거 보통 아니거든요. 집요하거든. 이렇게 만들어놨어. 왜? 아이, 참. 그래도 큰 소리 빵빵 치고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놓고.